여러분, 전설이 돌아옵니다. 기다려라, 이 시라소니가 간다.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리고 타기를 자유자재로 하는 사나이. 중국 전역을 떠돌며 수많은 강적들을 주먹으로 눕혔다는 전설의 주먹. 야인시대 최강의 사나이 시라소니가 드디어 정치판에 발을 들입니다. 103화에서 4.4.5입 개헌이라는 헌정 사상 최악의 사기극이 벌어졌죠. 국회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민주주의는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104화, 그 후 폭풍이 시작됩니다. 신이키가 외칩니다. 날치기다. 날치기. 이건 용납할 수 없다. 한편 동대문파와 명동파 사이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이정재는 점점 더 깊이 권력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과연 시라소니는 이 혼란의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야인시대 104화, 지금 시작합니다. 국회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부결이었던 개헌안이 하룻밤 사이에 가결로 둔갑했으니까요. 신익희 의원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날치기다. 날치기. 이건 용납할 수 없다. 그의 외침이 의사당을 울립니다. 야당 의원들이 동조합니다. 맞아.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야. 하지만 자유당 의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민주주의란 그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으니까요. 조병옥 의원도 분노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 정치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70년 전 그들의 분노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울림을 주는 이유가 뭘까? 민주주의는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 진실을 야인시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김두한은 어떨까요? 103화에서 감금당의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던 그 굴욕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그놈, 두고 봐라. 그의 눈에서 불꽃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김두한은 더 이상 주먹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국회의원이니까요. 주먹 대신 정치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란 것이 어디 그리 쉽던가요? 적들은 권력을 쥐고 있고 경찰도 군대도 언론도 그들 편입니다. 김두한이 가진 건 오직 소신과 목소리뿐.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정치를 시작했는지 잊지 않겠다. 104화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시라소니입니다. 기다려라, 이 시라소니가 간다. 이 한마디와 함께 전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라소니, 본명 이성순, 평안북도 신의주 출신의 전설적인 주먹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중국과 만주를 떠돌며 수많은 강적을 물리친 사나이. 달리는 열차에 올라타고 뛰어내리기를 수십 번. 중국의 악명 높은 마적대조차 그에게는 한 수 접었다고 합니다. 야인시대에서 그는 김두한과 함께 최강의 주먹으로 묘사됩니다. 아니, 어쩌면 김두한보다 한 수 위일지도 모릅니다. 작가 이환경은 이렇게 말했죠. 머리 좋은 김두한은 자신이 시라소니와 싸웠을 경우 승산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고 시라소니를 형님으로 모신 것이다. 그런 시라소니가 104화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명동파의 이화룡이 그에게 부탁합니다. 형님, 신익희 선생 경호 좀 맡아주시오. 시라소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에게 정치는 낯선 세계입니다. 하지만 이화룡의 부탁이라면, 그리고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104화에서 명동파와 동대문파의 대립이 본격화됩니다. 명동파의 수장 이화룡. 그는 시라소니를 형님으로 모시는 인물입니다. 검은 신사라는 별명답게 품이 있고 의리 있는 협객이죠. 반면 동대문파의 이정재. 그는 자유당의 힘을 등에 업고 세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한때 김두한의 부하였지만 이제는 권력의 맛에 취해 있습니다. 이화룡은 자유당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건달은 건달답게 살아야 한다. 정치에 기웃거리면 실컷 이용만 당하다 쓰레기통에 버려진다.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정재는 훗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4.19 혁명 후 처형당했죠. 하지만 이정재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이 주는 단맛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백사화에서 두 세력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아직 전면전은 아니지만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화약고 위에서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사화에서 이정재의 모습을 주목해 봅시다. 그는 자유당과의 결탁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4.4.5입 개헌을 밀어붙인 자유당. 그 더러운 일에 이정재도 한몫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오른팔 이석재가 말합니다. 형님, 이제 우리 세상입니다. 자유당이 우리 편이지 않습니까? 이정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함도 서려 있습니다. 왜냐고요? 김두한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라손이라는 전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동파라는 강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적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정재의 불안한 눈빛. 그것이 훗날 그가 저지를 만행의 복선입니다. 백사화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협객과 깡패의 차이는 무엇일까? 야인시대에서 시라소니와 이화룡은 협객으로 그려집니다. 그들에게는 의리가 있고 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넘지 않는 선이 있다는 거죠. 반면 이정재는 깡패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의리? 그런 건 권력 앞에서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드라마적 각색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그들이 어땠는지는 또 다른 문제죠. 하지만 야인시대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떤 시대든 어떤 상황에서든 지켜야 할 선을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 시라소니는 전자를 대표하고 이정재는 후자를 대표합니다. 백사화에서 신익희의 존재감이 커집니다. 4.4.5입 개헌에 분노한 그는 야당을 결집시키려 합니다. 민주당의 중심 인물로서 이승만 독재에 맞서려 합니다. 국민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민주주의는 끝입니다. 그의 연설에 야당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김두한이 제안합니다. 신익희 선생님의 경호 제가 맡겠습니다. 하지만 김두한은 국회의원입니다. 직접 경호를 서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가 추천한 인물이 바로 시라소니입니다. 시라소니 형님이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라소니와 신익희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훗날 1956년 대선에서 시라소니는 실제로 신익희의 경호를 맡게 됩니다. 물론 그 결말은 비극적이었지만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백사화에서 자유당의 움직임도 주목해야 합니다. 4.4.5입 개헌을 성공시킨 그들. 하지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권력을, 더 강한 통제를 원합니다. 이기붕이 측근들에게 말합니다. 야당 놈들이 설치지 못하게 단속해야 해. 특히 김두한, 그놈은 눈의 가시야. 김창룡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특무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집니다. 그들에게 민주주의란 걸림돌일 뿐입니다. 이것이 1950년대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였지만 실제로는 권위주의 체제에 가까웠던 시대. 백사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역시 신익희의 날치기다. 날치기 외침입니다. 이 장면은 야인시대 합성물에서도 유명하죠. 지랄한다 라는 조합 대사로 재탄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맥락에서 이 장면은 정말 비장합니다.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곤 외치는 것뿐인 정치인. 그의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배우 진봉진의 연기가 일품입니다.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 붉어진 얼굴. 진짜 화가 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백사화의 배경이 되는 1954년 말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4.4.5입 개헌으로 이승만의 종신 집권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이승만은 몇 번이고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죠. 야당은 분노했지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경찰도 군대도 관료 조직도 다 이승만 편이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기댈 수 있는 건 오직 국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외투쟁이 시작됩니다.
거리에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맞서야 합니다. 신익희, 조병욱 같은 야당 지도자들이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연설회를 열고 국민들을 만나고 지지를 호소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유당은 정치 깡패를 동원해 야당 집회를 방해했으니까요. 그래서 경호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경호를 맡은 사람이 바로 시라손이었던 거죠. 백사화는 폭풍 전야 같은 에피소드입니다. 4.4 5.18 개헌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고 그 후 폭풍으로 정치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시라소니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명동파와 동대문파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전면전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누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곧 큰 싸움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김두한은 정치로 싸우려 하고 시라소니는 주먹으로 지키려 하고 이정재는 권력으로 누르려 합니다. 세 가지 방식이 충돌하는 그 순간 대한민국 1950년대의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다음 화 예고. 다음 105화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시라소니의 본격적인 경호 활동이 시작됩니다. 신익희를 지키며 전국을 돌아다니는 시라소니. 한편 동대문파는 명동파를 견제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이정재의 야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명동파와 동대문파의 첫 충돌이 예고됩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야인시대의 백사화 분석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사화의 핵심은 시라소니의 귀환입니다. 전설의 주먹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야인시대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정치와 주먹이 얽히고 설킨 1950년대 대한민국, 그 격동의 시대를 함께 살펴봅시다. 좋아요와 구독은 윤호TV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백사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시라소니와 김두한, 누가 더 강할까요? 명동파와 동대문파, 어느 편을 응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윤호TV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